핵심은 이 그림이에요. 이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이게 뭐냐면요. 봐봐. 얘는 수소 기체예요. 얘는 산소 기체입니다. 얘는 암모니아 기체입니다. 쌤 말을 잘 들어봐. 얘는 수소 기체예요. 얘는 산소 기체입니다. 얘는 암모니아 기체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굵어지고 있다는 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얘는 되게 조그맣죠? 크죠? 더 크죠? 점점 커지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이 기체 분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수소는 되게 조그맣고 산소는 좀 크고 얘는 더 크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완전 웃긴 게 뭐냐면 수소 기체를 6개를 준비했죠. 6개를 갖다가 어떤 공간에다가 퉁퉁퉁퉁퉁퉁 집어넣어. 그러면 그 6개의 기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할 거 아니야? 어떤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부피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수소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이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부피를 1리터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소 기체 6개를 집어넣었더니 1리터가 만들어졌어 라고 가정해 볼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 수소 기체보다 훨씬 커다란 분자, 산소 분자를 준비해. 산소 분자 6개를 준비해. 이걸 갖다가 어떤 공간에 쿵쿵쿵쿵 채우면 부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왠지 1리터보다 클 것 같죠? 왠지. 그죠? 하지만 같은 부피를 가지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엄청 크다는 거야.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분자가 조그맣더라도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요. 잘 봐. 기체가 크더라도 가운데 빈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리지 않고요. 안쪽으로 와가지고 이 전체 공간은 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분자든 큰 분자든 같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쌤 손가락 보면 조그만 물체든 큰 물체든 상관없이 같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커다란 분자를 넣더라도 몇 개야? 6개가 들어가 있죠?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1리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입자수, 같은 개수의 입자수를 준비하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개수의 입자를 준비하면 그 기체는 같은 부피를 차지하죠. 맞죠? 거꾸로 말하면 같은 부피의 기체 3개를 준비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어떨까요? 같겠죠? 맞죠? 같은 부피를 준비해 기체를 A 기체, B 기체, C 기체를 같은 부피를 땅땅땅 준비해. 얘는 수소 기체고요. 얘는 산소 기체고요. 얘는 암모니아 기체입니다. 근데 같은 부피를 준비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어떨까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입자의 개수가 같은 개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잠깐 체크해 볼게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갑니다. 모든 기체라는 건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요만한 기체든 이만한 기체든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다 이런 규칙이 성립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좋아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이 뭔지 알았습니다. 다 적었나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전제하에 맨 위에 그림으로 가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의 법칙을 배웠잖아. 세 번째 법칙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 법칙의 이름이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 수증기를 만들 때, 수증기가 H2O잖아요. 수증기를 만들 때 필요한 성분 기체가 뭐야?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필요하죠? 써보면은 수소 기체가 H2로 필요하고요. 산소 기체도 O2로 필요하죠. 자연계에는 H로 존재하지 않고 H2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원자끼리 붙어있는 H2 상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물 분자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인데 자,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개수 맞추는 거 했었잖아요. 자, 수소 기체가 수소 원자가 2개 있는 거 알죠?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죠. 여기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있죠.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을 반응물이라고 불러주고요.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생성물에 있는 원자와 같아야 합니다. 맞죠? 근데 반응물에 수소 2개 있어. 보여요? 생성물에 수소 2개 있어. 딱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산소야.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산소 원자 하나밖에 없네.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앞에다가 개수를 2를 쓰죠. 산소가 2개가 맞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4마리가 됐죠. 보여요? 여기 수소가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써서 개수를 맞췄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비가 2대 1대 2라는 개수의 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수비까지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성립이 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방금 원자의 개수가 왼쪽 개수와 오른쪽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복습 차원에서 설명할게요. 수소 기체 두 분자, 수소 기체의 분자는 분자량이 2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수소 원자가 1이니까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이 녀석은 4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나요? 4g. 산소 기체는 산소 하나가 원자번호 8번이니까 16이라고 했죠. 2개 있으니까 이거 32다. 32가 하나 있으니까 32g이에요. 4g과 32g 만났으니까 물 분자는 몇 g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36g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는 항상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죠. 2주 전, 3주 전 기억이라서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야. 항상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을 주면은 1대 8의 질량을 항상 결합을 한다는 거야. 내가 수소 기체를 10g을 준비를 하고요. 산소 기체도 10g 준비했어. 물 분자는 몇 g 만들어질까? 1대 8로 반응하니까 1대 8이니까 얘는 남아돌고 얘는 좀 부족하겠죠. 일단 얘는 다 쓰이겠네요. 8이니까 너무 어렵다. 16g 바꿀게요. 쏘리 16g 둘 다 16g이랑 바꿀게요. 1대 8로 반응하니까 얘가 16g을 다 쓴다고 한다면 얘는 1이니까 2g만 사용이 되겠죠. 16g 중에서 얘는 2g만 사용이 되고요. 16g 중에서 16g이 전부 사용돼서 1대 8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몇 g 생긴다? 18g의 수증기가 생겨난다라고 계산해낼 수까지 있으면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죠?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쌤이 이제 원자의 질량, 원자 번호 막 설명해 가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고 오늘 설명할 거는 이렇게 개수비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얘도 기체,
얘도 기체, 수증기도 기체일 경우에, 기체인 경우에 방금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이 딱 접목이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잘 봐. 수소기체가 지금 두 분자가 있죠. 두 분자가 있으니까 여기 한 분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한 분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산소기체 한 분자가 있죠. 산소기체 한 분자니까 여기에 한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증기 두 분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두 분자니까 H2O니까 각각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형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요 모형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상적인 모형입니다. 정상적인 모형. 자, 여기도 뭐가 성립되어 있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정확히 성립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부피당 분자 몇 개?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요. 한 부피당 분자 하나, 한 부피당 분자 하나, 한 부피당 분자 하나, 한 부피당 분자 하나. 같은 부피라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며 딱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맞는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어떤 낚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낚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딱 빼버리고 이렇게 화학식을 딱 준 다음에 개수도 안 줘. 개수도 안 줍니다. 개수도 안 주고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자, 물 분자 만들어질 때 수소 기체가 얘가 수소기체라고 쳐볼게요. 수소기체. 자, 수소기체. 이게 수소래요. 수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대요. 물을 만들어야 돼.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물은 H2O니까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2개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야? 수소가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하겠네? 수소를 하나 더 써보자. 자, 그럼 물 분자 만들어질 때 얘가 2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 우리 2개. 개수까지 써보자. 2개. 개수를 딱 맞춰놓고 두 분자의 물 분자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이 산소가 2개로 이렇게 잘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다. 하나씩 수소 하나, 산소 하나가 수소 2개구나.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수소 2개. 이거 앞에 개수만 보는 거야.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물 분자 2개를 만든다.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물 분자 2개를 만들려면은 얘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되겠죠.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딱 맞죠? 질량 보존 법칙은 맞았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원자가 쪼개졌죠. 원자가 쪼개지면 안 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모형으로는 원자가 쪼개진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원자를 여기다, 이거 산소 원자를 쓴 거잖아. 산소를 원자 상태로 쓰면 안 되고 산소를 분자 상태로 써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산소를 분자 상태로 쓰고 수소 역시 분자 상태로 써야지만 얘를 쪼개지 않고 산소 원자가 그대로 들어오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2개씩 들어와서 정확한 모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형에서 우리가 원자의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개념을 도입해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이거 산소 원자가 막 쪼개진 이런 그림을 주고서 이거 맞지? 라고 물어봐요. 절대 맞지 않다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왜 맞지 않니? 그러면 원자가 쪼개지면 안 되니까요 라고 설명해주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났을 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요. 다시 그림을 보면은 자, 아까 이렇게 수소기체, 산소기체, 물 분자 이렇게 2대 1대 2 이 그림을 맞춰볼게요. 자, 수소기체가 2개, 두 분자가 있을 때 산소기체가 한 분자가 반응하죠. 다시 수소기체 두 분자가 있을 때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을 하고요. 물 분자 두 분자가 생겨나죠.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두 분자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것이고요.
한 분자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분자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겠죠. 근데 같은 개수라면 같은 부피를 가지니까 두 분자가 두 부피를 가진다면 한 분자는 한 부피를 가질 거고요. 두 분자는 또 두 부피를 가지겠죠.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는 얘가 두 부피를 차지하고 얘는 한 부피를 차지하고 얘는 두 부피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두 칸, 한 칸,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기체가 반응할 때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요 개수의 비가, 잘 들어. 요 개수의 비가 곧 무슨 비이기도 하다? 부피의 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래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물분 수증기를 만들 건데, 수소를 20리터를 준비했어! 산소가 몇 리터 필요하다? 10리터 필요하지. 왜? 2대1이잖아. 개수비잖아. 개수비가 곧 부피비야. 기체의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분자가 두 부피를 차지하고 한 개의 분자는 한 부피를 차지하니까 2대1로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수증기는 몇 리터가 되는 거야? 당연히 2대1대2니까 개수가 똑같죠? 20리터의 물 분자 수증기가 만들어져 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이럴 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체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일정한 개수의 비로, 부피비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밑줄 볼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정리하면 물분자라는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성될 때는 수소와 산소가 항상 2대1의 부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간단한 정수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만들 때는 항상 2대1대2로 반응을 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 이 수증기 만들어질 때는 2대1대2고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요. 개수만 맞출 줄 알면 그게 곧 부피비니까 개수를 맞추는 것만 할 줄 알면은 부피비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질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하고 얘는 그냥 개수만 딱 맞춰놓으면 그게 그냥 부피비야. 오히려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를 볼게요. 어떤 예제로 나오나? 자, 이런 예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수소기체 10ml를 준비를 하고 산소 5ml를 준비했어.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있어 없어? 없지. 모두 다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자료 중에서 뭘 찾냐면 반응 후에 남은 게 전혀 없는 얘가 기준이 돼. 얘가 제대로 다 반응한 거네. 다 반응했다는 건 수소가 10일 때 산소가 5가 다 반응했다는 거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2대1로 반응하는 녀석이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2대1로 반응해서 자 10과 5가 그럼 다 반응한 거잖아. 그래서 수증기가 10ml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2대 1대 2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비가 딱 떨어지죠. 자, 이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봐봐. 수소하고 산소를 20ml, 5ml 준비했어. 얘는 항상 2대1로 반응하잖아. 그죠? 누가 모자라? 산소가 모자라지. 산소는 다 쓰였다고 한다면 2대1이니까 얘는 20 중에서 10밖에 안 쓰이겠네. 그래서 반응한 부피가 수소가 10밖에 안 쓰이고 산소는 5가 쓰인 거야. 그래서 2대1대2니까 수증기도 10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누가 남겠어? 수소가 반응하지 못하고 10이 남겠죠. 여기 써있잖아. 수소 10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쓸 줄 알아요. 누가 몇 미리 남는지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실험입니다. 수소를 20 준비하고요. 산소도 20 준비했어. 2대1로 반응해야 하니까 누가 이번엔 반응하지 못하고 남겠어? 산소가 남겠죠? 너무 많잖아. 산소 20 중에서 1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10은 남을 겁니다. 반응한 건 수소 20과 산소 10만 반응한 거니까 수증기 역시 20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2대1대2니까. 이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얘가 남겠네. 얘가 모자라네. 얘가 남겠네. 이걸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다 진행했고요. 자, 방금 얘기를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비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연습해 볼게요. 이거 방금 했던 겁니다. 부피비가, 자, 분자수비가 2대 1대 2가 나오니까 부피비 역시 2대 1대 2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암모니아 생성 반응. 자, 이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부피비를 한번 구해봐요. 암모니아라는 게 NH3가 암모니아잖아. 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성분 기체가 필요하겠어? 질소 기체 필요하고 수소 기체 필요하겠죠? 질소 기체 쓰세요. 질소 N2, 수소 H2 쓰면 됩니다. 개수를 맞추면 됩니다. 자, 반응물에 수소 원자 2개 보이죠? 생성물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반응물에 질소 원자 2개, 생성물에 질소 원자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2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물에 수소 원자가 6개죠. 여기도 2개밖에 없으니까 3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가 나옵니다.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건 분자수 비로 바꾸면 질소 분자 하나가 수소 분자 3개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분자 2개를 만든다는 뜻이죠.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라는 뜻입니다.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라면 그 분자의 개수마다 부피를 차지할 테니까 분자수 비가 1대 3대 2라는 건 부피비 역시 1대 3대 2가 되겠네요. 얘가 10ml가 있다면 30ml 반응해서 20ml의 암모니아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수 비가 1대 3대 2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개수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개수비가 1대 3대 2라서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가 되고요. 그래서 부피의 비 역시 1대 3대 2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부피비는 개수비라고 써놨네요. 같은 말입니다. 개수비 옆에 부피비라고 쓰세요. 같은 말이야. 개수비가 곧 부피비가 됩니다. 걔만 개수비라고 써있죠. 뭔가 오타 같아 이거. 약간 오타 같아. 자, 하나 더 연습해보자. 바로 염화수소 생성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염화수소 화학식을 보면은 염화수소는 HCl이 염화수소입니다. 얘가 만들어지려면 성분 기체가 뭐가 필요하죠? 수소 기체 필요하고요. 염소 기체가 필요하겠죠. 전부 분자 상태로 쓰면 됩니다. 자, 개수를 맞춰볼게요. 자,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수소 원자 하나밖에 없죠. 2를 쓰면 되겠네요. 수소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 딱 맞았네. 끝났어요. 1대 1대 2인 겁니다. 개수비가 1대 1대 2라서 그래서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2, 부피비도 1대 1대 2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정수비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 이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라고 외워요. 이산화질소에서 NO2를 이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얘가 만들어지려면요 어떤 성분 기체가 필요하냐? 질소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산소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때 질소 원자가 2개 있고 여기 질소 원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원자가 4개죠? 여기다 2 쓰면 딱 맞네요. 1대 2대 2라는 개수비를 가지게 되고요. 1대 2대 2라는 개수비가 곧 분자수의 비이자 부피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끝! 다 했어요. 당연히 이 안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히 다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다 그랬죠? 오케이. 25쪽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1번, 2번 다 끝낸 거예요, 지금.